입니다. 이제 동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미리 잘 챙기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동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동업 약정을 할 거고요. 동업을 시작할 때 각자 금원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건지, 동업을 하는 이 가게에서 누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돼요. 동업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에 해당하는데요. 이 동업이 시작할 때 각자의 조합원들이 자기네 재산이나 노동력을 출자해서 동업체를 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이 꼭 정하셔야 되는 게 손익분배의 비율이랑 자녀 재산의 분배 비율이에요. 동업을 하시면은 당연히 그 수익이 발생하시겠죠? 사실 손해가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이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게 손익분배의 비율이고요. 동업이 깨졌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다 정리할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녀 재산의 분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약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동업을 시작할 때 각자 투자한 금원에 비례해서 이것을 다 나누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5천만 원, 5천만 원 5대5로 넣어서 동업을 시작했다. 근데 특별히 둘 사이에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이익도 5대5로 나누고 손실도 5대5로 나눠라. 동업체가 깨졌을 때도 5대5로 남은 재산을 가져가라.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는 한쪽이 돈을 투자하고 한쪽이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했다. 조리사거나 판매 영업에 있어서 영업적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금전 투자는 안 하거나 조금만 하고 자기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동업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쪽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분명히 분쟁이 된단 말이에요. 양쪽 다 돈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는 물론이고 혹시 한쪽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손실 분배의 비율이나 방식, 자녀 재산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꼭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탈퇴는 오케이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1월에 장사를 시작해서 6월까지 반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한쪽이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아 미안하다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나 빼고 너 혼자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탈퇴가 돼요. 상대방이 그래 잘 가 이제 내가 할게 이렇게 안 해도 반대를 해도 탈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그 6월달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재산을 처음에 정했던 자녀 재산의 분배 방식 또는 이제 그런 약정이 없을 때는 최초에 투입한 출자 가액의 비율대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람이 투자한 만큼 자녀 재산 남은 거에서 이 사람이 투자한 비율대로 떼줘야 돼요. 장사가 잘 되면 돈을 좀 돌려주더라도 잘 꾸려가면 되죠. 근데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지 말자. 나도 안 할래. 이렇게 되면 탈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산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냥 동업체를 없애는 거죠. 저희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저는 피고 대리인인데 원고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탈퇴를 통보하고 나가버린 상태. 저희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한 상태에서 그럼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였어요. 이 두 분이 가게를 얻기 위해서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탈퇴를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협조가 안 된 거예요. 둘 다 장사를 그만뒀고 가게는 문을 닫았는데 계속 임대료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건 원고께서 자기가 탈퇴를 하겠다고 말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자녀재산 분배를 청구를 하셨거든요. 이게 탈퇴가 아니라 청산의 단계고 재산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남은 거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합의로 좀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원고 측에 이런 상황 잘 전달 드리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라도 좀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세이브하는 돈을 만들어서 최초 투자한 비율대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넘어갈 만한 재산을 만들어서 빨리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고께서 본인은 이제 끝까지 자기가 탈퇴를 했고 자녀 사업체는 저희 의뢰인이 계속 운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높이는 전략적인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판단의 미스가 있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가게 보증금이 다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임대인분이랑 얘기만 잘 하면 권리금 있게끔 가게도 양도하고 했으면 최초 투자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신 게 조금 아쉽습니다.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사업체를 운영했는지 아니면 자기도 나도 안 하겠다고 그만뒀는지에 따라서 재산 청산에 대한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탈퇴했다고 해서 돈만 받아서 나가면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양쪽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동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